2026년입니다. 잠깐만요. 새해 인사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65세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65세 넘으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그냥 날아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실제로 2년 동안 거의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해서입니다. 에이,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무슨 기초연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완전히 잘못하신 겁니다. 집 있어도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셔서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신 거예요. 나라에서 알려줍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65세 생일 지나도 문자 하나 안 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우편물도 안 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지난 돈은 못 받습니다. 소급이 안 돼요. 신청한 그달부터만 줍니다. 2년 늦게 알았으면 2년치 720만 원은 그냥 증발입니다.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 착각하고 계신 분, 아니면 지금 받고 계신데 곧 끊길 수도 있는 분. 네, 받다가 끊긴다고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2025년에 받았어도 2026년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탈락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받은 걸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산 신고 잘못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농담 같으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청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탈락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같이 신청해야 할 다른 혜택까지 전부 다 정리해드립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는 순간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몇 년만 지나도 수천만 원입니다. 이 돈 그냥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챙기실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앞으로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내 인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을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버는 돈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땅, 예금, 적금 이런 재산까지 전부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적게 받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했더니 탈락합니다. 왜 탈락했는지 보니까 통장에 있던 예금이 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희님은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통장에 예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5%를 곱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많다고 판정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명의로 집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니까 미리 자녀 명의로 바꿔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증여를 합니다.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기거나 통장 돈을 자녀 계좌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잡힙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게 본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증여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로 사는 분들 중에 전세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니까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전세 2억에 사는 분이었는데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신고할 때 통장 잔액만 쓰고 전세보증금은 안 썼습니다.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이게 걸렸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이 금융재산으로 추가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간 겁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금융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첫째,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둘째,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셋째, 전세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신고 안 하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탈락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확한 기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가장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사시는 분, 그러니까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 228만 원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월급이 228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부부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2배가 아닙니다. 228만 원 곱하기 2를 하면 456만 원인데 실제 기준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왜 이렇게 적냐면 부부는 생활비가 2배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정부 계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3만 4,81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33만 4,810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높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48만 4,770원을 뺀 금액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0만 원에서 48만 4,770원을 빼면 11만 5,230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5만 7,615원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최대 금액 33만 4,810원에서 5만 7,615원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계산하면 약 27만 7,195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보다 적으면 전혀 안 깎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33만 4,810원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최대 33만 4,810원이 아니라 여기서 20%를 뺀 26만 7,848원씩 받게 됩니다. 두 분 합쳐서 월 53만 5,696원 정도 받는 겁니다. 이게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364만 8천 원 이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3만 4,810원, 국민연금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이 숫자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알아도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국민연금 관련 사례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립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완전히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계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정도 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어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분이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서 뒤늦게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했더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보다 적었으니까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이 넘게 지난 후였습니다. 그 1년치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씩 1년이면 약 400만 원입니다. 완전히 날린 겁니다. 착각 때문에 400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의 가격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국민연금 월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통장에는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재산은 기본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겁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집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해서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못 받는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의사든 변호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소득도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부모가 기초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전 제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나는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 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신청하면 자녀에게 피해간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기초연금 신청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연락 가는 것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양비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직장에 확인 전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고 끝입니다. 자녀한테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초연금 받으면 자녀가 부양 의무를 안 한 거로 보이는 거 아니야? 자녀 직장에서 알게 되면 자녀가 창피해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복지입니다. 자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양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눈치 보느라 신청 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면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해도 자녀에게 아무 피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살고 계신 김덕철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세로 사셨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 정도 받고 계셨고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예금이 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5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입출금 통장에 1천만 원, 합치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금융재산 항목에 통장 돈 8천만 원만 쓰셨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은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돈이니까 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거니까 지금은 내 돈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득도 국민연금 30만 원밖에 없는데 왜 탈락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네. 통장에 8천만 원인데 그게 많은 건가요? 아니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도 금융재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야 이분은 알았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분은 억울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인데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됐으니까요. 게다가 전세보증금을 빼고 신고한 것이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몰라서 안 쓴 겁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도 엄연히 본인 재산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금융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안 그러면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걸립니다. 그러면 탈락할 수도 있고 심하면 허위신고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몰라서 안 썼어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입니다. 통장 잔액과 함께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얼마든 상관없이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그건 당연히 금융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아직 다른 집을 안 구해서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그 5천만 원은 100% 금융재산입니다. 이 경우는 더 명확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세 관련된 돈은 어떤 형태로든 전부 금융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융재산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돈도 금융재산입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탈락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 말고도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배우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부부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사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남편분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부인은 서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였습니다. 부인분이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단독가구지. 그래서 단독가구로 신청하셨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신고하셨습니다. 남편 소득과 재산은 안 쓰셨습니다. 부인분 혼자 계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낮았습니다. 국민연금 월 20만 원,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요? 제 소득도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분과 합산해서 계산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네. 저는 혼자 사는데요. 남편은 지방에 있어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계시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그제야 이분은 알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로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분은 남편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집에 남편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지방에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확인하면서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조회했던 겁니다. 결국 재조사를 하게 됐고 부부가구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남편이랑 10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부가구예요? 하지만 규정은 명확합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만약 정말로 따로 살고 있고 단독가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완전히 따로 해야 합니다. 남편은 지방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인은 서울 집에 혼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따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과금 고지서, 통신비 납부 내역, 이런 것들로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분리를 했어도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편법으로 분리한 거 아니냐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별거 중이고 각자 생활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부가구로 판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거주 형태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입니다. 10년째 별거 중이어도 이혼 안 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228만 원인데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2배가 아니라 1.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단독 가구로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만약 정말로 따로 살고 계시다면 세대 분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완전히 따로 하고 실제로도 각자 생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재조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별거 중이거나 배우자가 요양원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서 단독 가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함정들을 피했다고 해도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만 65세 생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 65세 되기 한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놓으면 생일이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만약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생일인데 5월에 신청했다면 5월부터만 받습니다. 3월, 4월 2달치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등본을 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원 정보가 나옵니다. 본인 혼자 등록되어 있는지, 배우자가 함께 있는지, 자녀가 함께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함께 있으면 부부 가구입니다.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이 함께면 부부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거 중인데 세대 분리를 안 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 자녀 정보가 나옵니다.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그것도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일을 하고 계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소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산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시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으시면 토지대장과 개별 공시지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있으시면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월세로 사시면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면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가액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적금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 증권사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전부 다 합쳐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가 있으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증권사 계좌 잔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 해약 환급금도 금융재산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로 사시면 전세보증금도 금융재산입니다. 월세보증금도 금융재산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부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전부 다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잔액도 부채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8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면 부과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하신 분은 이미 계속 가입 중인지 지역가입으로 전환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9번째, 금융정보제 공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하면 정부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조회에서 본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10번째, 신청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이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주하고 빠진 거 없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은 서류를 스캔해서 올려야 하고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다시 보완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체크할 것 10가지입니다. 만 65세 생일 확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금융재산 확인, 누체 확인, 건강보험료 내역, 금융정보제 공동의서, 신청장소 확인. 이 10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시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빠진 서류 때문에 다시 가는 일도 없고 나중에 재조사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만 신청하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받을 정도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셔서 수령 나이가 됐으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나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건강보험료 감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만약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자녀가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받을 정도면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자녀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가 있거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원이 나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이면 본인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발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주로 공공시설 환경정비,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보조 이런 일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고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동 안전지킴이, 노인 돌봄, 청소년 상담 이런 일입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사업단을 만들어서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식당, 카페, 세탁소, 택배 이런 사업을 합니다. 취업발전형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도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연 26만 원 정도 받습니다. 2인 가구는 연 3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겨울 시작 전인 10월쯤 신청받습니다. 일곱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통신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를 깎아줍니다. 휴대폰 요금은 월 1만 1천 원 정도 감면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월 5천 원 정도 감면됩니다. TV 수신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 전기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1만 6천 원까지 할인됩니다.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2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사이버 지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5월 최대 6,600원까지 감면됩니다. 겨울철에는 더 많이 감면됩니다. 가스공사나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자한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5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할 제도 10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사업,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 10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 외에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갈 때 이것들도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줍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까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월 33만 4,81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재산에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금융재산이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맡겨놓은 보증금도 금융재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입니다. 따로 살아도 부부가구입니다. 이 2가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신청 시점입니다.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그 달 33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1년 늦게 신청하면 40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1년 늦게 신청하면 1년치를 못 받습니다. 그게 약 400만 원입니다. 2년 늦게 신청하면 8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 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지난 날짜는 소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만 65세가 넘었는지, 가족 중에 만 65세 넘은 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만 65세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세요. 인터넷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이미 지났는데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만 65세가 1개월 안에 다가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동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문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이 2가지 행동을 오늘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손해입니다. 한 달 늦으면 33만 원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복지제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급 지급 여부입니다. 어떤 제도든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게 이겁니다. 이거 늦게 신청하면 지난 날짜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만약 소급 지급이 안 되면 무조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소급 지급이 된다면 서류를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지난 날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최대 지급액 월 33만 4,81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금융재산. 주민등록상 배우자 있으면 부부가구. 만 65세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급 지급 안 됨. 지금 당장 할 행동 2가지. 만 65세 도래 여부 확인, 주민센터 전화 상담. 다음 판단 기준 1가지. 소급 지급 여부 먼저 확인. 이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아십니다.
착각 때문에 신청 안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실수 때문에 탈락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오늘 당장 만 65세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빛나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